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첫 거래일을 방금 보내게 됐는데요. 오늘도 기술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또 최고가네요. 네, 이렇게 나스닥도 올라주고 테슬라도 그리고 비트코인도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였던 간밤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이 있었던 반면에 아무래도 FOMC 하루 앞둔 긴장감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애플과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전부 다 아주 프레시하게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다시 한번 최고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4% 상승하면서 오늘 2173포인트 선까지 단숨에 올라서고요. S&P 500 지수 역시 0.4%의 상승, 6000포인트 선 위에서 거래를 끝마칩니다. 다우지수만이 약간의 하락입니다. 0.25%. 오늘 엔비디아는 반면에 하락을 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산타 랠리 과연 오늘을 시작으로 찾아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195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증시 평균치를 내보니까 산타 랠리가 언제 왔는가, 정확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첫 2주 동안에는 12월에 첫 2주 동안에는 증시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날짜를 보면 딱 12월 15일을 기점으로 남은 2주 동안 반등세를 그려가는 양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딱 오늘이 12월 16일이니까요. 이 상승의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될 것인가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평균적인 상승률은 1.5%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남은 2주간의 흐름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히트맵을 열어서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 체크보시겠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이 환하게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 이후 24%나 폭등했던 브로드컴이 오늘도 10%대의 추가적인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브로드컴이 AI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위협할 거다. 이러한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 IB들이 목표가 상향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밤에 개장 전 골드만삭스는 맞춤형 칩을 공급하는 대형 고객사들이 추가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190에서 $240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 부분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한편 브로드컴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타격을 받아가는데요. 오늘장 1.9% 밀려났습니다. 지난달 경신했던 최고가였던 148.88달러 선에서 10% 이상 하락한 것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공식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도 아주 탄력적인 시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그 결과를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18일 장 마감 이후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EPS는 1.76달러, 매출액 87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 이를 앞두고 간밤에 시티의 한 애널리스트는 어닝 미스, 거기다가 2분기 가이던스도 조금 실망스럽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이유를 두고서는 PC와 휴대폰 시장의 D램 재고 물량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PC와 휴대폰이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D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어려운 지점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곧 buying opportunity, 그러니까 매수 기회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가 $150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는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PC와 스마트폰이 지금 계절적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시즌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 그 이후
이후에 재고 물량이 모두 소진이 되고 나면 이후에는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실적 발표 후에 실제로 주가가 좀 내려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는 아마존과 테슬라의 주가가 각각 2%, 5%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인데요.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한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프리스에서 내년도 기술주 탑픽에 선정했다는 소식까지 주가를 부양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댄 아이브스가 이 목표가를 기존의 $400에서 $515까지 대폭 상향 조정을 하는 이슈가 있었죠. 불케이스 시나리오대로라면 $650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상당히 강세론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센티먼트를 자극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10만 7천 달러 선을 터치를 하면서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큰 손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한때에는 6%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 기준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드도 보겠습니다.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내년도 재고 오버행에 대한 우려를 코멘트로 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세도 보시죠. 3.9% 급락한 $9.9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카프리 홀딩스의 경우에는 베르사체와 지미추 사업 부문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가는 3.8%의 시세를 받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론 관련주들 좀 묶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레드캣 홀딩스라는 종목이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협력 소식이 들려왔는데 양사는 시각적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드론에 통합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 레드캣 홀딩스가 지금 밈 주식의 성지인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으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은 $8억 스몰캡에 해당하는데 오늘 주가가 26.9% 폭등하면서 $10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밈 주식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요.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자, 이보다 오늘 이 드론 관련주들의 시세를 더 크게 자극하고 있는 소식은 사실 이겁니다.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지금 미국의 뉴욕 그리고 뉴저지 등 동부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드론 목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요. 이것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이 드론 제조업계, 미국의 이 자국의 드론 업계를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혹은 정책적인 서포트를 더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장남이죠. 주니어가 현재 자문위원회에 합류하고 있는 언유주얼 머신스의 주가가 오늘 19%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들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 기대감과 경계감이 공존했던 어제, 그리고 간밤 미국 시장 내에서 S&P 글로벌 PMI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이 서비스업은 예상보다 더 잘 그리고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 제조업이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8.3으로 예비 집계됐다고 발표됐습니다. 이는 제조업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음을 시사했지만 서비스업은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8.5로 3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업이 또 한 번 50 이하 위축 국면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월 대비해도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조업 안에 들어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출 부진이 악영향을 지속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이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강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전월 대비해도 상승하고 있고 50을 크게 상회하면서 이 제조업의 부진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합성 PMI도 50 이상 이 상승 측면을 진입하게 되면서 그래도 지금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은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 덕분인지 기업들의 낙관론이 계속해서 자극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12개월간의 경제 전망이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했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조금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정말 FOMC의 금리 인하를 딱 하루 앞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는 페드워치의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99.1%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석 달 동안 1%포인트가 낮아지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이러한 추세,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상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에는 유럽 그리고 중국 시장도 좀 위축되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12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 이하를 보여지면서 위축되는 측면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에서 프랑스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위축되는 듯한 흐름도 있었고 중국 시장 내에서 공개가 되었던 11월 소매 판매가 3%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전월 대비 4.8%였던 10월에 비해서도 좀 크게 이 성장세를 잃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올 한 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1월부터 11월 이 3%를 훌쩍 뛰어넘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소매 판매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경기 부양책이 이러한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좀 바꿔놓을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 방송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관련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간밤에는 미국과 손잡고 더 본격적인 AI 관련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리조트를 방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트럼프 일기 때도 약 72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한 바가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1기 때는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트럼프 2기 때는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인프라에 좀 초점을 두겠다라고 전한 건데요. 최근에는 오픈 AI에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서 확실히 AI 관련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그 발자취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번 미국 본토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소식은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와 조금 더 협력을 이어가고 싶은 그 의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AI 발전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러한 트렌드에 이 트럼프와 손잡고 싶은 의지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조금 더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메타와 아마존도 이미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추가적으로 이 현물 기부를 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13일에 이 애플의 팀 쿡 CEO는 만찬 회동을 가졌고 그리고 구글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 역시나 앞으로 회동을 가질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지금 AI 시장 안에서 미국의 입지가 조금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 기업들의 관세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규제가 좀 약해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 안에서 이런 협력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소식, 테슬라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마감가 기준으로 5% 넘는 상승폭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얘는 아이비 측의 목표가 상향 소식도 있었고요. 트럼프 인수팀에서 이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소식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한때 460.52달러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입니다. 이에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월가의 보고서가 주가에 상방 압력을 더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조정하는 등 전면적인 정책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테슬라의 상승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간밤 웨드부시가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기존 400달러에서 515달러로 크게 올려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강세를 이어간다면 650달러까지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2조 1천억 원에 달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강세에 대해서 지금 아이비 측 전반적으로 좀 자신감이 보여지는 듯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전망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앞으로 몇 년간 테슬라 그리고 머스크의 자율주행에 대한 뒷받침을 든든히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측면 안에서는 트럼프 2.0 새 시기에 전기차 그리고 충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다라고 뒷받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전해진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에서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IRA에 대한 최대 7,500달러 급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자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서 쓰고 있었던 7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폐지하고 국가 방위 공급망에 투입하자라는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충전소 예산도 축소되고 지금 세금 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도 관세를 부과하자라는 내용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싶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크게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그리고 공급망이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길게 보면 다른 경쟁사에게 미칠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호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뒷받침, 이런 테슬라의 강세에 어느 정도 힘을 더할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글로벌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연 간밤의 화제는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10만 7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기금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전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강한 흐름 안에서 다른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떨지 좀 변동성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